뛰어난 순발력과 테크닉, 영리한 데다 화려한 쇼맨십까지 갖추며 현역 시절 프로 챔피언들이 꼽은 최고의 복싱 챔피언 1위에 선정되면서 80년대의 천재 복서라 불린 파이터. (1956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서 7자녀 중 5째로 태어난 레너드의 풀네임은 레이 찰스 레너드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인 레이 찰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말이 없었다라 말할 정도로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었던 레너드는 먼저 복싱을 시작한 형 로저의 영향으로 글러브를 끼게 됐고, 평소 자신이 존경하던 전설적인 복서 슈거레이 로빈슨에서 영감을 받아 닉네임을 슈거레이 레너드로 하게 된다. 복싱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성적인 면에 숨겨져 있던 재능을 드러낸 레너드는 뛰어난 기량으로 아마추어 라이트 웰터급을 제패하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 후보로 쿠바의 슈퍼스타이자 KO 아티스트라 불리는 안드레스 알다마를 점쳤으나 레너드는 이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따내며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아마추어 복서로서 정점을 찍게 된다. 이렇듯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레너드를 보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복싱 스타가 나타났다며 한껏 기대를 했으나 그는 돌연 대학 진학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 사람들의 뒤통수를 쳐버린다. 타고난 경기력에 스타성과 상업성까지 갖춘 레너드의 어이없는 결정에 이를 번복하려는 복싱 프로모터들의 러브콜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레너드는 이 모든 제안들을 거절. 끝내 메릴랜드 주립대에 입학을 하고 만다. 허나 1년도 지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과 아버지의 병환을 이유로 은퇴를 번복하며 1977년 2월 프로로 데뷔하는 레너드. 천재 복서의 복귀에 CBS는 프로 경력이 없는 신인 선수의 데뷔전을 전국에 생방송했고, 당시 대전료를 4만 달러로 받으면서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시작부터 화려한 행보를 보인 그를 보며 일부 시각에선 몸값을 올리려는 레너드의 배팅이다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루이스 베가를 상대로 데뷔전에서 승리한 레너드는 이후 승승장구하며 파죽의 25연승을 달린다. 프로 데뷔 2년 만에 세계 챔피언에 오른 레너드는 마빈 해글러, 토마스 헌즈, 로베르토 두란과 함께 1980년대 미들급과 웰터급을 대표하는 패블러스 4, 일명 F4로 불리게 된다. 이후 데이브 보이 그린을 상대로 1차 방어전을 무난히 성공한 레너드는 라이트급을 평정하고 체급을 올린 파나마의 돌주먹이자 F4 중 한 명인 로베르토 두란과 맞붙게 된다. 1980년 6월 20일 벌어진 경기. 두란은 돌주먹이라는 닉네임답게 처음부터 저돌적으로 공격했고, 이에 레너드는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기회가 올 때마다 날카로운 공격으로 반격한다. 2라운드. 레너드의 위빙 타이밍을 파악한 두란은 정확히 원투를 날렸고, 이를 맞은 레너드는 순간 비틀거린다. 승기를 잡기 위해 달려가는 두란. 하지만 레너드의 필사적인 클린치에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후 계속되는 두란의 불도저 같은 돌격에 떠밀리듯 로프에 기대어 클린치하기 바쁜 레너드. 어떻게 해서든 거리를 벌려 공격의 기회를 잡으려 노력하지만 두란의 계속되는 압박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고, 3라운드가 끝났을 무렵 레너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4라운드. 두란이 거침없이 날린 라이트에 또다시 위기를 맞은 레너드. 필사적으로 클린치를 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만 두란이 온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탓에 레너드는 이도저도 못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오죽 답답하면 손으로 두란의 목을 눌러보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고, 간간히 빠른 펀치로 빈틈을 노려봤으나 힘으로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두란에게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이후 복싱을 하는 건지 레슬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한 체력 소모전이 계속 이어졌다. 어느덧 14라운드. 계속해서 거머리처럼 자신에게 밀착하는 두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지쳐버린 레너드. 라운드 후반 회심의 일격으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회전 펀치를 날렸으나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하고 만다. 마지막 15라운드. 더 이상 시간이 없는 레너드는 마지막 힘을 짜내 펀치 세례를 날렸으나 두란은 엄청난 코어 힘을 보이며 대부분의 연타를 피하는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하면서 레너드의 사기를 꺾어버린다.
결국 종료공이 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6대4 정도로 레너드의 우세를 점쳤던 이 경기는 두란의 레슬링 전법에 말려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레너드의 패배로 끝나고 만다. 허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레너드는 같은 해 11월 두란에게 도전, 2차전을 벌인다. 두란과의 1차전에서 그의 레슬링 전법에 아무것도 못하고 당했던 때와는 달리 레너드는 처음부터 빠른 발을 이용, 링을 넓게 쓰면서 설령 두란과 엉키더라도 링 구석에 밀리지 않게 방향을 틀며 빠른 연타로 빠져나갈 틈을 만드는 등 확실히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달리 1차전과는 다른 전개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넘어지기까지 하는 등 영 힘을 못 쓰는 두란. 벌써 지친 것일까? 그는 코치에 의해 억지로 일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라운드 중반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두란은 회심의 공격으로 레너드를 다운시키나 슬립다운 판정으로 점수를 내지 못한다. 7라운드. 확실히 움직임이 둔해진 두란과는 달리 레너드는 포텐이 터졌고 특유의 제스처와 쇼맨십으로 두란의 신경을 자극해 집중력을 흐트리며 자신만의 페이스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간다. 8라운드. 여전히 뭔가 불편해 보이는 두란을 보고 주심이 살피기까지 하는데 경기는 이어졌지만 두란의 펀치는 정확성이 떨어졌고 계속해서 레너드에게 포인트를 뺏기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 라운드 종료 30초를 남기고 갑자기 등을 돌리는 두란. 심판이 경기를 속행시키지만 이상하게도 두란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결국 심판은 두란의 포기를 선언. 박빙의 승부로 기대를 받았던 경기는 어이없는 마무리를 지으며 레너드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에 대해 마피아의 승부 조작이라던가 레너드가 상대를 자극하는 쇼맨십을 계속해 두란이 짜증나서 포기했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후에 두란 본인이 경기 도중 갑작스러운 위경련으로 시합을 계속할 수 없었다 라 전했고 두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핸즈 앤 스톤에서는 레너드와의 1차전 이후 짧은 기간에 재경기가 잡혀 준비가 부족했다 라 표현하며 그날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두란에게서 빼앗겼던 WBC 웰터급 챔피언을 되찾아 다시 왕좌에 앉게 된 레너드. 이런 글을 보고 F4 중 또 다른 한 명인 토마스 헌즈가 도전을 하게 되는데